어떤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얼람으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머리를 비워놔야 돼.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내 에너지가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머리를 못 써요. 풀가동을 하기가 힘들어. 풀가동을 하려면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전부 얼람 맞춰 놓고 비워놔. 기억해야 될 부담을 하나도 갖지 말고, 그리고 풀가동을 해야 돼요. 그 교수님께서 그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저는 이제 청소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8시간, 9시간 뭐 근무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몸이 지치고 해서 매일 이제 1시간 이상씩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그런 경우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청소는 하면서도 제가 운동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그래도 저는 그거는,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운동이라는 거가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 몰입이라는 거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슬로우 싱킹을 하면. 근데 그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머리만 쓰고 몸을 안 쓰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건데, 지금 하시는 일이 어쨌든 몸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면 운동을 해야 되냐면, 내가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잠을 못 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거가 이제 평소 뇌의 노폐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낮에 많이 하니까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썼으니까. 그 노폐물을 제거를 잠잘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잠잘 때 뇌 척수액이 그걸 제거를 하는 거야. 베타 아밀로이드, 무슨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타 아밀로이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치매 유발 물질이라고 알려있잖아요. 걔들이 신경을 파괴하는 거야. 걔들이 쌓이면. 그러니까 근데 치매 정도면 그것도 제가 볼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게 조현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울증, 이런 어떤 그런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저는 근데 제가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그 몰입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락이 오는데, 다들 잠이 안 와서 그만뒀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그렇게 쓰면 나중에 몰입이 되면 도파민이 너무 나와서 잠이 안 와요. 꼬박 새요. 계속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침까지 아이디어가 나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날도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을 지도받다가 막 아이디어가 나온다,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제가 긴장을 해요. 일단 계속 지켜봐요. 그런 사람은. 근데 아침에 잤잖아요. 그래서 8시에 자서 오후 1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괜찮아. 그 사람은 괜찮아. 오후에 자도 괜찮아. 근데 잠을 하나도 못 잤어? 그러면 중단시켜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몰입이 다 좋은데, 이게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제대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모든 거가 다 이렇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몸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이렇게 100% 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네. 자려고 누우면 그 아이디어나 좀 시구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걸 그냥 잠들어 버리면 까먹으니까 핸드폰을 머리 밑에 그렇죠. 두고 그렇죠. 자는데, 또 이게 전자파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그런 과학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핸드폰을 머리 밑에 자고 그 시구가 떠오를 때마다 적고 하는 게 괜찮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PDS 다이어리 있잖아요. 거기에 일어나서 무조건, 그러니까 휴대폰에 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서 적으세요. 그거는 되게 소중한 거니까. 적고, 잠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적고, 이렇게 또 하고, 또 오르면 또 적고.
잘 때마다 계속 깨서 그렇죠. 적는 것도 그렇죠. 괜찮아요. 예,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적어요.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머리를 비워놔야 돼. 적고 긴장을 풀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디어를 적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오늘 3시에 회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다 얼람으로 맞춰 놓으세요. 얼람으로. 그리고 머리를 비워놔야 돼.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내 에너지가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머리를 못 써요. 풀가동을 하기가 힘들어. 풀가동을 하려면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으면 안 돼. 전부 얼람 맞춰놓고 비워놔. 기억해야 될 부담을 하나도 갖지 말고 그리고 풀가동을 해야 돼요. 몰입책을 교수님 때문에 읽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제가 질문을 한 6가지 이상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2가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몰입이라는 게, 어떤 학생이나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이나 예술가 분들은 몰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누군가 사람을 계속 만나는 사람은 이 몰입에 대한 걸 아까 1초 한순간이라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몰입이 끊어지고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몰입을 과연 직장인들이나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교수님이 둘째 아드님을 양육하면서 뭐 공부하라 이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 목표를 계속 지지만 해 주시고 계속 꾸준히 하면서 자제분이 또 성공하는 그런 네네.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를 교육할 때 사실은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계속 딴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쟤는 어떻게 이해하지? 기다리는 게 정답인지 계속해서만 목표를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그때 좋은 팁이나 노하우 있으면 좀 네네.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바쁜 직장인이 어떻게 예.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은 이제 몰입을 하되 바른 땅에 닿아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자투리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4시간, 자투리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몰입을 하는데 한 가지 주제로 해야 돼요. 그 주제는 저는 나도 좋고 회사도 좋은 문제를 택하라고 그래요.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그러니까 회사만 좋은 일을 하기에는 내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근무 시간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문제는 주로 머리를 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포커싱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노트에 FP라고 적어요. 포커싱 포인트. 그러니까 생각을 겨누는 거죠.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그래서 그 포커싱 포인트를 평소에는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문제는 내가 정말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할 가치가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찾으면 찾아져요. 그것들을 계속 적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로 맞는 그 포인트가 이제 한 문제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만 다른 거는 평소대로 하는 거야. 직장대로 다 하고. 자투리 시간 있잖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출퇴근 시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 잠자리에 들 시간, 이런 시간이 의외로 많아요. 뭐 샤워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그거만 공략하는 거예요. 그거만 공략을 하는데, 그걸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하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래도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얻지 못할 그런 아이디어나 그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 이제 자축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아요. 자축의 시간. 그걸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왔어. 뭐 이렇게. 처음에 회사에서 바로 인정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달라져요. 그렇게 계속. 그리고 점점 아이디어를 잘 내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충분히 좋은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내가 자축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또 의욕이 생겨요. 또 도전하고 싶어. 내가 여기서 성공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또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나, 어떤 하나, 그러니까 딱 하나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친숙해지고, 생각하기가 쉬워지고, 집중하기가 쉬워지고, 친숙해지고, 이렇게 나중에 열애의 감정도 갖게 되고, 뭐 그 일에 대해서 재밌어지고, 좋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면 되고요. 둘째 아이는 제가 실제로 얘기를 해줄게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 부장을 하면서 뭐 이렇게 축제가 있다고 나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허락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빠 내가 축제가 기간이 있는데 좀 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 이제 고3이 되니까 마지막 이제 노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고3 되면 이제 정신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 한번 올인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뭐든지 몰입하는 걸 좋아해요. 뭐 노는 것도 몰입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 한번 몰입을 해봐 했더니 그게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네 축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축제에도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뚝 떨어졌어. 엄청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반성을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떨어진 거지. 고3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자동 목표 지향 메커니즘, 그걸 제가 믿거든요. 그거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 있어요. 맥스웰 몰츠가 지은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나중에 이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로 다시 재번역이 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버네틱스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노버트 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 목표 지향 메커니즘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용하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너 성적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이제 반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 내신으로는 대학 가기 힘들겠다. 좋은데 네가 원하는 대학 가기 힘들겠다. 그래서 수능밖에 없는데 수석을 목표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딱 긴장을 하지. 제가 수석을 할 이유, 그러니까 절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보고 뭐 밤새면서 공부하라는 건가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 충분히 자고 이렇게 그것만 목표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만. 그리고 제가 챙긴 거는 제가 출근할 때 이렇게 상문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대충 내려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갔어요. 직장을 갔어요. 아침에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그 얘기만. 계속 그걸 생각하라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너 수석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 너 수석하면은 그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할 때도 뭐라고 말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게임도 하고, TV도 봐. 그때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아빠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 이거 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 얘가 그걸 목표를 지향을 안 해. 그냥 부담 없이 그게 효과가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알고 계속 저는 그걸 믿었어. 저는 자동 목표 지향 메커니즘을 믿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그거만 한 거야. 그게 한 달 정도 되니까 효과들이 나타나요. 안 하더라고. 게임도 안 하고, TV도 안 봐, 얘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원리는 이런 거죠. 내가 수석을 목표로 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목표를 딱 정했잖아요? 그 목표를 맞춰주는 행위는 나한테 쾌감을 줘요. 도파민. 보상을 해줘. 그 목표랑 멀어지면 짜증을 나게 만들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이제 점점 강해졌잖아. 한 달 동안 해서. 근데 게임을 이제 잘 한다고, 상관없이. 그런데 어느 날, 야, 내가 이거 쓸데없는 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들게 되는 거야. 이 목표 지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일은 이제 목표에 맞는 거니까 점점 그 효과들이 나타나요. 다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오버하기 시작해. 새벽 저기 2시까지 하겠대. 그러면 이제 잠을 줄이면 모든 문제가 또 안 돼요. 지속이 안 돼. 그래서 못하. 우리 집에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막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11시까지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해요. 아빠 무슨 소리야? 우리 반에 새벽 3시까지 하는 애도 있어. 막 이러는 거야.
그건 거기고 우리 집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만 한 거야. 그거만.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 30분 반드시 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체크해요. 너 오늘 운동했니? 그러면 학교에서 집에까지 뛰어왔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체크하는 거는 운동하고 11시 이상 넘기지 않는 거. 그거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가까우니까 이제 내가 수석을 할 리가 없잖아, 얘가. 그래서 얘한테 얘가 혹시 이제 실망을 할까봐 아빠가 너를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다.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아빠가 볼 때는.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더 높은 데를 보면 떨어지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 그 얘기만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높은 데를 하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결과가 혹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그런데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수능. 학교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워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어쨌든 3학년을 거의 완벽하게 보낸 거예요.